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나 방송 시작할 때 마이크 세팅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음질 욕심에 RME 브랜드와 같은 하이엔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알아보지만 비싼 가격과 복잡한 세팅 난이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깔끔한 데스크 테리어를 위해 스트림덱 플러스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만약 이 스트림덱이 이미 책상 위에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엘가토 XLR도 MK2 하나로 오디오 세팅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기존 스트림덱 뒤에 있는 이 스탠드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이 XLR 독을 결합해주면 쉽게 끝나죠. 연결되는 선도 전부 기기 뒤로 빠지는 구조라서 깔끔한 데스크 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스트림덱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 평범했던 스트림덱 플러스가 순식간에 강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업그레이드 되죠. 특히 좋은 타사 다이나믹 마이크가 얼마나 호환이 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슈어 SM7dB 다이나믹 마이크로 직접 테스트해 볼게요. 그리고 웨이브링크 3.0 활용 방법까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엘가토 XLR 독 MK2가 기존 1세대 모델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핵심만 바로 비교해 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바로 최대 게인 수치예요. 기존 75dB에서 80dB로 늘어났어요. 덕분에 제가 오늘 세팅한 SM7dB 자체 프리앰프를 끄고 순수 다이나믹 마이크 상태인 바이패스 모드로 사용할 때도 외부 장비 추가 없이 직결만으로 아주 넉넉하게 볼륨을 확보할 수 있어요. 즉 수음력이 낮아 높은 게인이 필수적인 타사 다이나믹 마이크를 연결해도 프리앰프 없이 충분히 구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오디오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표에 있는 웨이브 FX 프로세서와 VST 인서트 지원 여부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모델은 노이즈 제거 같은 이펙트를 걸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연산을 담당해서 미세한 지연, 즉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MK2는 독 자체에 전용 DSP 칩셋이 탑재되어서 컴퓨터 CPU 점유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하드웨어 단에서 VST 플러그인 효과를 직접 처리하게끔 변경되었어요. 따라서 다양한 오디오 효과를 적용해도 지연 시간 없이 보다 쾌적하게 모니터링과 송출이 가능하게 되었죠. 여기에 클릭가드 역시 2.0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방송 중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입력될 때 오디오가 왜곡되는 현상을 즉각적으로 차단해줘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48V 팬덤 파워나 24비트 오디오 해상도 같은 기본 스펙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요. 자, 스펙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제 제품의 외관과 연결 방법을 살펴볼게요. XLR독 MK2 구성품은 XLR독 본체와 사용 설명서로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품 크기는 기존 1세대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로 출시되었고 무게는 약 0.18kg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다음 기기를 연결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확인해보면 스트림덱과 맞닿는 상단에는 본체와 결합되는 USB-C 플러그가 자리잡고 있고 후면에는 왼쪽부터 PC와 연결하는 USB-C 포트, 모니터링을 위한 3.5mm 이어폰 단자, 그리고 마이크를 연결하는 XLR 단자가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트림덱 플러스와 설치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먼저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 기존 스트림덱 플러스 뒷면 스탠드에 나사 2개를 풀어 분리해주세요. 그 다음 독 상단에 있는 USB-C 플러그를 본체 포트 위치에 맞춰 조심스럽게 끼워 넣은 뒤 처음에 풀었던 나사 2개를 독 하단에 다시 조여서 본체와 단단하게 고정해주면 모든 하드웨어 조립은 끝나요. 조립을 마치고 전원 케이블과 마이크를 연결하면 기존 스트림덱 플러스 컨트롤 기능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합쳐진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죠. 그리고 전면에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하단 다이얼 노브를 돌려 마이크 게인값이나 헤드폰 볼륨을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 다이얼을 꾹 누르면 즉시 마이크 음소거도 가능해요. 또 게인 조절뿐만 아니라 버튼에 원하는 단계 크기를 설정하여 페이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하드웨어 조작에서만 느낄 수 있는 큰 장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웨이브링크 3.0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도 알아볼게요.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좌측 입력 채널에 현재 연결한 장치가 자동으로 인식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먼저 세팅해야 할 핵심은 우측 인풋 모니터링 탭의 게인 설정이에요. 초보자분들은 게인 값을 얼마나 둬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화면 우측 상단의 오토 어저스트 게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주 쉽게 해결돼요. 버튼을 누르고 평소 방송이나 녹음할 때 목소리 톤으로 10초 정도만 이야기해주면 소프트웨어가 목소리 크기를 분석해서 내 마이크에 최적화된 게인 값을 알아서 세팅해줘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오디오 전문 지식이 없어도 클릭 한 번으로 피크 없이 가장 안정적인 수음 볼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게인 세팅이 끝났다면 그 아래 입력 메뉴들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게인 락을 켜주시면 맞춰둔 게인 값이 실수로 변경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다음 48V 팬덤 파워는 콘덴서 마이크나 인라인 프리앰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예요. 제가 오늘 세팅한 SM7dB 자체 프리앰프를 켜려면 꼭 활성화를 해야 하고 순수하게 도크의 80dB 클린 게인만 활용하겠다면 마이크를 바이패스 모드로 두고 꺼두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 아래 클립 가드 옵션은 무조건 켜두시는 걸 권장해요. 방송 중 흥분해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낼 때 오디오 피크를 하드웨어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필수 기능이죠. 이어서 아래쪽 모니터링 메뉴들도 살펴볼게요. 아웃풋 볼륨은 현재 연결된 헤드폰으로 들리는 전체 출력 볼륨을 조절하는 슬라이더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셀프 모니터링을 통해 내 목소리가 헤드폰으로 얼마나 크게 들릴지 모니터링 비율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죠. 특히 다이렉트 모니터링 기능은 꼭 켜두시는 게 좋아요. 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고 하드웨어 자체에서 소리를 즉각 전달해주기 때문에 미세한 오디오 지연, 즉 레이턴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아래 하이파워 모드는 저항값이 높은 전문가용 스튜디오 헤드폰을 사용할 때 출력을 더 강력하게 밀어주는 기능인데요. 일반적인 헤드폰이나 게이밍 헤드셋을 사용하신다면 꺼두시면 돼요. 다음 가장 하단의 사운드 체크 메뉴를 통해 현재 입력되는 목소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실시간 오디오 미터로 아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웨이브링크 3.0의 진가를 발휘하는 이펙트 탭을 살펴볼게요. 앞서 MK2 모델은 전용 DSP 칩셋이 탑재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탭의 하드웨어 이펙트 항목을 보시면 로우컷 필터, 익스팬더, 보이스 튠, 컴프레서, 이퀄라이저까지 총 5가지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돼요. 이 기능들은 이펙트를 켜도 컴퓨터의 CPU가 아닌 도크 내부에서 연산을 직접 처리하는데요. 덕분에 오디오 처리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지연 시간 없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기능들을 위에서부터 짚고 넘어가면 제일 먼저 로우컷 필터는 키보드를 칠 때 발생하는 낮은 울림이나 PC팬 소리처럼 불필요한 저음역대 소음을 깔끔하게 걸러내주는 기능이에요. 그 아래 익스팬더는 말하지 않을 때 마이크로 들어오는 미세한 주변 소음들을 목소리에 영향 없이 조용하게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다음 보이스 튠은 아날로그 스타일의 컴프레이션과 따뜻한 하모닉스를 더해 목소리의 질감을 풍성하게 살려주는 기능이에요. 단순한 볼륨 조절을 넘어 소리의 밀도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세팅값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네, 지금은 보이스 튠을 완전히 끈 상태예요. 마이크 본연의 소리가 그대로 수음되고 있죠? 이번에는 보이스 튠 게이지를 중간 정도로 올려봤어요. 밋밋했던 소리에 아날로그적인 따뜻함이 더해지면서 목소리의 선명도와 질감이 한층 살아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게이지를 가장 끝까지 올려서 스트롱으로 설정해봤어요. 소리의 밀도감이 훨씬 단단해지고 라디오 방송처럼 꽉 찬 질감이 확 살아나죠. 평소에 얇은 목소리가 고민이시거나 두껍고 선명한 방송용 톤을 만들고 싶을 때 활용하기 아주 좋아요. 그 아래에 있는 컴프레서와 이퀄라이저는 방송이나 라이브 스트림을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조절하고 특정 주파수로 부스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다만 저처럼 주로 깔끔한 오디오 더빙 위주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본연의 소리를 살리기 위해 이 두 기능을 오프하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하드웨어 이펙트 아래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펙트 공간도 살펴볼게요. 여기 기본으로 제공되는 보이스 포커스 기능은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AI 어쿠스틱의 인공지능 기술로 노이즈뿐만 아니라 방 안의 울림 현상도 동시에 잡아주는 플러그인인데 기계식 키보드의 타건음이나 컴퓨터 팬, 에어컨 같은 백그라운드 소음을 완벽에 가깝게 지워줘요. 그럼 바로 확인해 볼게요. 보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지금은 익스팬더와 보이스 포커스를 완전히 끈 상태로 녹음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팬 소음이나 잡음이 마이크로 타고 들어가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은 보이스 포커스를 켠 상태예요. 이렇게 배경 소음이 싹 사라지고 제 목소리만 아주 깔끔하게 수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능을 너무 강하게 세팅하면 이렇게 목소리 끝부분이 살짝 먹먹해질 수 있으니까 주변 소음 환경에 맞춰 게이지를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참고로 방금 보여드린 보이스 포커스는 엘가토 장비 사용자라면 웨이브링크 안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켓플레이스에서 별도의 VST 형태로도 구매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내 마이크뿐만 아니라 무선 헤드셋이나 음성 채팅 같은 다른 오디오 채널에도 이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디스코드 채널 전체에 이 플러그인을 걸어두면 상대방이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에 있어도 배경소음을 걸러내고 목소리만 깔끔하게 들을 수 있어요. 게다가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이나 OBS 같은 타사 소프트웨어에서도 VST 플러그인으로 직접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작업에서의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죠. 다음 웨이브링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기능이 외부 VST 플러그인 지원이에요. 애드 이펙트 버튼을 누르면 제가 기존의 오디오 편집 작업에서 사용하던 웨이브즈의 CLA 보컬이나 아이조토프 같은 전문 플러그인들을 여기에 바로 불러와서 연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따로 띄우지 않아도 이런 VST가 입혀진 소리를 디스코드나 실시간 송출 화면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큰 메리트예요. 다음 세팅 탭은 기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장치 이름이나 시리얼 넘버, 그리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펌웨어 버전을 여기서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제품을 처음 접하고 세팅이 낯선 분들이라면 가이드를 제공하는 스타트 셋업 투어 버튼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디오 라우팅을 총괄하는 이번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 좌측의 믹스 메뉴도 살펴볼게요. 기존 오디오 인터페이스 환경에서는 내가 헤드폰으로 듣는 소리와 시청자에게 나가는 송출용 소리를 각각 분리하는 라우팅 작업이 초보자에게는 가장 큰 난관이었어요. 하지만 웨이브링크에서는 이 화면 하나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죠.
먼저 화면 상단을 보시면 퍼스널 믹스, 스트림 믹스, 챗 믹스처럼 가상의 출력 채널들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우측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용도에 맞게 최대 5개까지 독립적인 출력 믹스를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좌측 하단의 크리에이트 채널 버튼을 누르면 소리를 받아올 입력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 같은 하드웨어 장비뿐만 아니라 플레이 중인 게임 소리, 브라우저에서 재생되는 오디오나 시스템 알림음 등 특정 프로그램의 소리만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최대 9개 채널까지 넉넉하게 생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널 세팅을 마치면 가로축의 출력 믹스와 세로축의 입력 채널이 한눈에 들어오는 직관적인 믹서 창이 완성되죠. 여기서 각 입력 채널의 소리를 각각의 출력 믹스로 얼마나 보낼지 완벽하게 개별 통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 목소리와 게임 소리는 라이브 방송으로 온전히 내보내고, 내가 게임 집중을 위해 듣는 저작권 있는 음악 소리는 시청자에게 아예 들리지 않게끔 볼륨 슬라이더를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각 입력 채널의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앞서 설명해드렸던 하드웨어 DSP와 노이즈 캔슬링 같은 이펙트들을 채널별로 각각 다르게 세팅할 수도 있어요. 내 목소리 채널에는 보이스 튠을 넣고 시스템 소리에는 또 다른 플러그인을 거는 식의 디테일한 세팅도 가능해요. 무엇보다 상단의 익스포트 투 스트림덱 기능을 활용하면 이 복잡한 라우팅 시스템을 여러분의 스트림덱 플러스 하드웨어와 연동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한 데스크테리어 아이템 컨트롤러를 넘어 전문 오디오 인터페이스 영역까지 한층 더 진화된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새롭게 출시된 엘가토 XLR도 MK2를 스트림덱과 결합하고 웨이브링크 3.0으로 세팅하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니 오늘 테스트한 SM7DB 같은 타사 유명 브랜드의 다이나믹 마이크도 완벽하게 구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비싸고 세팅이 어려운 전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부담이셨다면 공간 차지 없이 물리다이얼 조작과 강력한 라우팅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이 조합이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